First, the government will formally withdraw the bill. 네, 보신 것처럼 지난 4일이죠. 수요일 오후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 공식 철회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석 달 넘게 이어진 홍콩 시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 범죄 인도 법안 철회를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지난 6월에는 범죄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추진을 보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는 범죄 인도 법안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경찰의 강력 진압은 더 이어진 거죠. 계속 시위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캐리람 장관이 백기를 들고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죠. 시위가 정말 격화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현재까지 홍콩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의 숫자가 수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는 파공,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파과, 상인들이 시장을 열지 않고 시민들이 생필품마저 사지 않는 파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삼파 투쟁은 100년 전 오사운동에서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이 홍콩 시민들은 모든 중국인들이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오사운동을 따라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반중 정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격렬화되고 있죠. 중국의 국가 휘장에 먹물을 뿌리고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소위 오성홍기의 별들을 가지고 나치 깃발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차이 나치.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저 오성홍기라는 게 가운데 큰 별이 공산당이고 그다음에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노동자 농민 이렇게 무산계급과 소자산계급들을 아우러서 중국이라는 국가를 건설했다는 게 오성홍기인데 결국은 일국양제하에서 홍콩 사람들이 저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홍콩 사람들의 반중 정서가 얼마나 상승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시위가 12주, 13주 되면서 더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시위대 요구를 다 받아줬는데 그러면 이제 홍콩 시위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는 홍콩 시위대가 요구했던 5개 조항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아직도 홍콩 시위대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위대를 폭도로 더 이상 부르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체포된 사람들은 조건 없이 석방돼야 된다. 그리고 행정장관은 직선제로 선출돼야 된다. 이렇게 4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추가 요구 조항을 둘러싸고 아마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위가 확산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경찰의 강경 진압입니다. 그 경찰의 강경 진압이라는 거는 홍콩 경찰이 홍콩 편이어야지 어떻게 중앙의 편이냐. 행정장관도 어떻게 홍콩 편이어야지 우리가 자치정부인데 중앙의 편이냐.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 조항 중에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뽑아야겠다. 그게 바로 직선제입니다. 근데 이 1997년에 20년 있다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라는 직선제를 실시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직선할 때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 법을 수정한 게 2014년입니다. 간선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우산혁명이거든요. 저희도 옛날에 체육관 선거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똑같습니다. 1200명의 선거인단을 뽑는데 대개 한 7, 80%가 북경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북경이 점지한 행정장관을 뽑으니 그게 그 사람은 당연히 중앙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홍콩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세게 해서 그 국제사회의 관심도 끌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 뽑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지금 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시위 장기화로 인해서 홍콩 경제 위기가 찾아오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통상 분쟁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홍콩의 경제 자체도 굉장히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는 자본의 60%는 홍콩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만약에 홍콩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그건 중국한테도 타격이 되는 거죠. 홍콩이 살아가려면 외자가 계속 유입이 돼야 되고 그게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람코라는 세계적인 석유회사 사우디에 그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데가 기업 공개 상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홍콩이 복잡해지니까 지금 일단 보류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야 이게 홍콩의 금융 도시로서의 지위 그리고 이게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야 저기 계속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홍콩 경제가 굉장히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심리적인 안정성인데요. 이 홍콩 경제가 안정성 이걸 뒷받침해 준 게 바로 패그제입니다. 이 PEG라는 패그라는 게 영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어디에 박는 못 같은 걸 뭐 고정시키는 그 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그제는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킵니다. 어떻게? 달러당 7.75에서 7.85 달러, 홍콩 달러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냐면 7월에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 달러가 달러당 7.84 홍콩 달러까지 갔습니다. 그게 뭐냐? 상한선까지 간 거잖아요. 이게 뭐냐? 홍콩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왜?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홍콩에 투자할 만한 마음들이 없어지니까 홍콩에서 자꾸 돈을 빼가고 그걸 지탱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홍콩 시위가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9.11 테러,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1987년 미국 증시 블랙 먼데이 이런 거 이제 블랙스완 사건으로 꼽는데 이 예측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지금 홍콩 시위가 그렇게 돼서 번질 수도 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지금까지 무역 중개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바로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중국에 비해서는 홍콩의 법치 제도가 안정화돼 있었어요. 근데 만약 지금 홍콩이 이 두 가지의 그 매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역 중개항으로서의 매력, 그다음에 동시에 지금 이 안정적인 법치를 제공해주는 금융 허브로서의 매력 이 두 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마 중국도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이 홍콩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이 문제가 잘못되면 대항전선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 중미 무역 협상만 가지고도 벅찬데 이 사실 홍콩 시위 문제를 잘못 진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인권과 연결이 되잖아요. 민주, 가치, 개방.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류 보편 가치를 끌고 나와서 티벳이나 위구르의 소위 그 소수민족 운동과 연계시키고 이렇게 되면 중국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을 빨리 완화시키고 긴장 국면을 제압하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자기가 직접 관할하지 못할 때는 제일 먼저 여론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심리전을 하고 이번 홍콩 사태도 홍콩 정부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다가 위기 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언론 매체들이 홍콩이 이러는 거는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폭도고 폭동이다. 여론을 조성을 하고深圳에다가 장갑차를 갖다 대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바로 심리전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지금 왕치산 같은 국가 부주석을 내려보냈잖아요. 시진핑의 아주 오른팔이고 그래서 그 관심도를 표현하는 거죠. 인터넷이나 SNS 같은 데 보면 그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서 홍콩 시위대를 막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국이 홍콩 시위를 막으려고 무력을 사용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홍콩의 시위가 홍콩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이 일국양제가 중국의 통일 방안입니다. 홍콩과 마카오를 일국양제로 흡수했고 여기에 군대가 들어와 버리면 일국양제의 핵심은 자치 아닙니까? 고도의 자치. 그런데 자치가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국양제 실패를 자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미국과 싸우는 와중에 이렇게
그 전선이 하나 늘어난다는 데 대한 부담이 있죠. 그 중국 지도부에게는 그 천안문 사태를 무력 진압했던 기억이 악몽과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은 그 중국과 국제사회 간 상호 의존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외면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피해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과 국제사회 간 상호 의존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다, 이것은 중국 정부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 바로 시위대가 무장을 바로 하거나 지금 공공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극단적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무력을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중국과 홍콩이 각각 원하는 바가 많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뭐 조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사실 조화를 찾기가 어렵죠. 홍콩 사람들은 한 국가와 두 체제가 같은 선상에서 이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특히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는 일국을 우선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권이 먼저라는 거죠. 2047년까지거든요. 2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국령제가 2047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50년 불변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을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과 홍콩의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